안녕하세요. 토마토 인터뷰 소통입니다. 증시에 있어서 정말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글로벌 증시는 대부분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3년에서 5년, 많게는 7년 만에 상승 랠리가 꺾이면서 음봉으로 전환돼 한 해를 마감하게 됐는데요. 때문에 2019년에 대한 비관론이 더 커지기도 하고 또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기도 하는 시점입니다. 2019년 글로벌 증시 전망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SK증권 최석원 리서치 센터장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019년 과연 글로벌 증시의 환경은 전체적으로 어떤 뷰를 그릴 것인가? 센터장님의 시각 어떠세요? 2018년 참 어려웠죠. 네. 2018년 1월 달에 고점을 기록하고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사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점 부근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죠. 물론 네. 지난번 떨어졌을 때 2,000을 하회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2019년은 2018년보다는 조금 나은 이런 현상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2019년에는 이 글로벌 경기 동반 수축의 위험이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고 그것이 전반적인 어떤 증시를 억누르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반면에 몇 가지 우호적인 부분들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미국의 경기 조절 능력도 좀 남아 있고 또 중국 역시도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경기 부양 가능성이 있고 또 이머징 국가들 가격 조정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그런 측면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나타났던 유가 하락이 인플레이션을 좀 완화시켜 준다면 우리 2018년을 내내 괴롭혔던 금리 인상이나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도 이전보다는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에는 힘들었잖아요. 이 G2의 어떤 패권 전쟁 그리고 말씀하신 통화 긴축에 대한 변수가 주요 위험 요인이었었는데 그래도 2019년에는 그래도 천천히 바닥을 좀 다져가고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이제 봉합되는 과정으로 보긴 봐야 되는데 중간중간 그게 쉽게 봉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슈화되는 이런 현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잡음은 계속 있고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 제조업, 첨단 기술 이런 게 다 군사력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반대 입장으로 놓고 보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사실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옛날에 중국의 영화죠. 굉장히 어찌 보면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던 그 옛 영화, 그 다음에 중국의 권위 이런 부분들을 자긍심의 형태로 국내 이 국민들한테 많이 이렇게 좀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양보를 해나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정치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이슈로 등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협상력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과 미국은 수출과 수입 규모가 서로 달라요. 수입 규모가 많은 쪽이 카드가 많은 거예요. 그 카드를 많이 쥐고 있는 쪽이 미국이고 또 한 가지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원천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중국은 아직 미국에 많이 뒤처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예를 들어서 안 준다 그러면 중국에서 못하게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결국은 해결이 될 테지만 몇 가지 이제 남은 이 기술적 측면 또 뭐 그걸 저희는 한 전체 20% 정도로 보는데 금융시장 개방 측면 이런 데서는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아마 전체 안정되는 시장에 가끔 이 영향이나 충격을 주는 이런 전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거의 연말 분위기로는 이 덜 긴축적일 2019년 미국의 통화 정책 여기 포커스를 맞췄을 때 미국이 그만큼 2018년, 2017년보다는 경기가 더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 이 때문에 2019년의 증시의 하방 압력이 커진다. 이런 시각들도 있잖아요. 아까 미국의 경제 조절 능력은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영향력 한 번 더 짚어주세요. 예, 미국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금리 정책을.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금리를
이제 고만 올리고 또는 뭐 내리고 이런 상황에 처해진 거냐, 아니면 이미 금리를 어느 정도 올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릴 만한 이 이유들이 이제 점점 줄어져 가는 것이냐. 이거를 통화정책 측면에서 보면 저희는 중립금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립금리의 수준이 물론 중요하죠. 예를 들면 예전보다 중립금리가 낮아졌다는 얘기는 경제가 더 나빠질 거라는 기대가 커진 거니까 그게 또 요즘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금리를 또 많이 인상을 했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는 그런 어떤 시그널,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해석이 가능하다. 중요한 거는 결국 경기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그 연말 연초를 통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너무 심하게 반영되고 있는 거다. 오히려 통화정책 관련된 이슈는 조금씩 상반기 중에는 좀 영향력이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2019년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해야 될 정도로 경기가 나빠질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엔 그때는 금리 인하하고 이런 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이 정말로 이거는 이제 침체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하기 때문에 유동성을 좀 공급해주고 하는 건 큰 이슈가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주가가 많이 빠지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18년보다는 2019년에 통화정책적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을 많이 괴롭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신흥국은 어떨까요? 일단 2018년에는 선진국 대비로는 그래도 선방했고, 뭐 모건스탠리나 이런 쪽에서는 아시아 증시는 내년에 더 좋을 거다, 이미 바닥을 쳤다, 이런 이야기들도 이미 나왔거든요. 계속해서 좀 선방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요? 그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올해 사실 신흥국 2018년 신흥국 증시는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일부 좀 괜찮은 국가들이 있었지만 많이 떨어졌는데, 이 많이 떨어진 국가 중에 자기네들 이슈를 갖고, 예를 들면 브라질이라든지 또는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을 제외하면 이게 미국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미국 금리 인상을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신흥국이 그렇게까지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 단지 개별 이슈가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뭐 2018년에 이어서 2019년에도 계속 관심을 갖습니다. 네, 센터장님, 마지막으로 이런 환경에서의 우리 증시 전망을 봤을 때 투자 전략에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증권사 대비 덜 비관적인 뷰를 주셨거든요. 어떤 근거인가요? 비관적인 뷰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사실 2018년 10월 달 이후에 주가가 급락하면서 대략 11월 달 중순 정도의 이 전망들을 내면서 이 굉장히 떨어지는 장이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대체적으로 증권사에서의 전망들이 비관적으로 나오게 마련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2019년은 조금 2018년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물론 위험이 많은 시장입니다. 위험이 많은 시장이고, 말씀을 드렸듯이 2018년보다 2019년 미국의 성장률이 떨어지면 이거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불황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도 연초에 좀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보고 나면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은 경제 복원력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머징 마켓은 이미 주가가 좀 빠져 있는 상태고, 유가가 떨어져서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고, 또 금리를 지금부터 인하한다 그러면 나쁜 시그널인데 인상을 하면서 속도를 좀 줄인다는 얘기는, 이거는 그래도 경기는 버틸 만하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2018년 12월 달에 있었던 그 미국의 금리 인상 후에 나타났던 그런 어떤 나쁜 시장의 모습들이 복원될 가능성도 좀 있는 거죠. 대신에 저희가 좀 주의하는 건 뭐냐면 2019년 3분기, 4분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때는 진짜 이 정말로 글로벌 경기가 같이 이렇게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가 나빠지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2019년 3분기 정도까지 주가가 오르면 그때는 좀 팔고 나와서 기다려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큰 흐름상의 전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2019년도에 제시할 수 있는 종목들은 막 그렇게 경기 민감주 그런 것보다는 좀 방어도 튼튼히 되면서 올라갈 때도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유틸리티 섹터라든지 네. 통신 섹터 같은 것들이에요. 특히 5G 때문에 통신 섹터에 대한 기대는 좀 이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필수 소비재 같은 예. 것들이겠죠. 중국이 좀 괜찮아지면 나아질 수 있는 것들. 또 이익 대비 설명력은 크지 않지만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모멘텀이 좀 클 수 있는 데들은 엔터테인먼트나 또는 바이오 같은 주식이겠죠. 그리고 좀 독특하게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유가가 많이 올랐었다가 떨어졌잖아요. 네. 오랜 동안 돈을 많이 번 중동 지방에서 여러 가지 해외 수주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도 건설하려고 하고 있고 또는 뭐 공장들도 지으려고 해요. 그런 부분들에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외 수주를 잘하고 있는 건설업체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너무나 자세한 뷰 잘 들었습니다. 2019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원하시는 일 모두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